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꿈과 그리고 꿈의 기간을 정한 목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에 이것이 빠지면 사실은 이 비즈니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가다가 어, 나 지금 어디 있지? 나 지금, 난 누구지? 아, 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이끄는 길라잡이, 안내자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목표점이기도 하고 목적일 수도 있는 게 꿈이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그 포커스가 바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꿈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가나요? 내가, 어디를 갈지 정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방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 아니면 걸어갈 건지, 바이킹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언제 도착할 건지까지도 여행 갈 때 다 정하잖아요. 그쵸? 그거 없이 그냥 아무렇게 막 여행 간다 그러고 그냥 출발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다면 중간에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게 되면서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못하거니와 그것이 여행인지조차 못 느끼고 굉장히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목적지, 그 여행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가는 과정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을 하나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그 천삼백 시인도 그랬잖아요. 인생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이제 또 다른 세상에 소풍을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작과 그리고 죽음이 이를 때까지의 그 여정이 여행과도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실현해 가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조차도 사실은 내가 가려는 그 도착점 아니면 도착점이 아닌 그 도착점을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게 바로 꿈이라고, 명명하는 거죠. 저는,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그 연극 배우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화책을 각색해서 연출을 하고, 친구들을 모아서 연기를 했던, 연극을 준비했던 그 이후로, 중학교에 또 연극을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학교에 가서, 중학교에서 학교 연극을 하고, 또 고등학교 때도 연극 동아리가 있어서, 연극을 엄청나게 이렇게 잘 위해주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거기서 또 연극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가서도 또 연극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연극을 막 미친 듯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은 이제 프로극단에 들어가서 프로 배우로서 정말 큰 배역들을 많이 맡으면서 이렇게 연극 배우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연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 막 그 사람들이 이러면 힘들지 않아, 저러면 괴롭지 않아, 선배들한테도 질투도 엄청, 그러니까 신인 배우가 잘 되면 질투가 많이 나는 세계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세계가 서로 지금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순수한 사람들은 또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유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투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팽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 제가 계속 이제 주연 배우도 맡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배들한테 시기 질투도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제 많이 뒷담화도 많이 들었고 불러다가 야단도 많이 맞았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연기하는 그 삶이 무대 위에서 내가 너무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았고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누군가를 제가 이렇게 흉내낸다고 하기보다는 그를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 속에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나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이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이게 나의 꿈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게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난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연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감동받았다고 손잡아주고 가고 사인 받으려고 막 줄 서 있고 막 그런 걸 느끼면서 보람 있잖아요. 내 잘난 체가 아니라 그냥 보람. 이게 내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사람들을 위한 거일 수도 있겠다. 내가 감동을 주는 배우로 그런 존재 가치를 가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꿈인 거였죠. 그래서 나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해서 고달픈 날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정말 뭐 지방 공연도 많이 다니고 뭐 차에서도 많이 자고 뭐 가난했고 돈도 못 벌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내가 길러야 되는 내 아이가 생기고 내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꿈보다 내 아이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꿈을 보류시키고 난 또 다른 꿈을 추구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를 만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제가 뭔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행동하고 그것을 얻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꿈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꿈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또 꿈꿀 수 있겠다. 내가 꿈꿨던 삶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또 꿈꿀 수 있겠다. 그냥 삶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생계만 하다가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생계 다음에 꿈을 또 내가 이루면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잡았고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끝까지 해야 되겠다. 잘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소중히 여겼던 나의 아이들 그리고 나의 가족이 정말 자기의 꿈을 또 이뤄가는 계기가 됐고 저는 아메 비즈니스 통해서 또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 안에서 내가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또 생기니까 내 삶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날마다 눈 뜨면 기대되고 설레이는 그런 삶, 그런 거 꿈꾸시잖아요. 그쵸? 모두 다 그러시지 않나요? 예, 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한 20년 가까이 제가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도요. 이 비즈니스를 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설레지 않는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저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이제 나누는 내용 중에 꿈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향해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꿈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덱스터 에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말했는데 덱스터 에거는 누구냐면 미국에서 정말 아메 비즈니스로 가장 크게 성공한 성공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은 그룹이요 깊고 아름드리처럼 아주 커서 절대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그룹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아주 뎁스가 깊은 아주 그런 넓고 깊은 그런 아메이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했거든요. 성공이라는 것은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다.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했는데 성공이라는 것을 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분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내가 정말 원하는, 정말 돈과 시간에,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식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런 고유의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하면 명명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이라고 느낀다면 그런 성공이 가는 그 과정에 그 성공이 바로 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현해 가는 거예요. 가치 있게 실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꿈은 목적지가 아니라 가는 과정인 거죠.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면서 중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과정에 꿈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내가 이것을 왜 했는지,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했는지 막 가슴 뜨겁게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꿈이 내 삶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듯이. 그게 이제 우리가 꿈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고요. 내가 꿈에 집중되어 있으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모든 것에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모든 걸 끌어들인다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것을 꿈꾸기보다는 때로는 어떤가요, 여러분? 내가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요? 걱정, 근심 많고 문제 많고 생활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내 꿈은 사라지고 나에 대해 일어나는 일들은 또 다른 위기, 문제, 이렇게 많은 일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였나요? 내 삶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이어야 된다는 거죠. 꿈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꿈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 꿈을 이루는 실현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너무 설레이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설레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직도 꿈꿀 수 있다는 거, 제 나이에 꿈꾸고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또 마음이 통하고 많은 분들하고 또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모두 꿈꾸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귀한 존재죠. 그쵸? 엄청나게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우주는 굉장히 넓고 할 일도 많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지만 사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넓고 뭐 웅장하고 대단하다 그래도 내가 없으면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쵸? 이 세상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넓고 웅장하고 크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꿈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인생은요, 스페어가 없다고 하죠. 인생 그냥 직진이에요. 딱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 유턴하자. 그리고 유턴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젊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그 살아온 인생만큼 직진하신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한 살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10살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는 20살부터가 행복했으니 그때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냥 직진인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건데, 전진하면서 내가 꿈이 없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남의 인생, 남의 성공, 그리고 남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우주의 중심은 나고,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내가 남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남의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남의 계획에 의해서 모두 조종당해지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꿈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내가 꿈을 추구하고 꿈을 찾았을 때는 내가 나의 인생, 나의 꿈의 포커스, 나의 성공을 향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정말 찾고 지켜나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꿈꾼다면요. 신은 꿈꾸게만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믿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어떤 꿈이 일어났고 내가 그걸 추구해. 그런데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없다고요? 신은 그렇게 잔인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봐도요. 내가 꿈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거든요. 내가 꿈꿨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은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길진 않지만 지금 살아온 인생으로 봐서도 신은 내가 꿈꾸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현시킬 능력도 있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와 고통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꿈을 꿔야 된다고 했죠. 꿈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 생기는 그냥 일이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요, 꿈꾸는 것을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 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21살에 꿈이 없다면 난 이미 죽은 거죠. 그리고 몸만 60만, 꿈 없는 60만 세상을 떠돌다가 어떻게 돼요? 65에 땅에 묻힌다. 지금이야 뭐 100세에 묻히고 120세에도 묻히겠지만 너무 내가 그냥 꿈이 없는 헛개이 같은 인생을 살다가 50년, 60년, 70년 살다가 땅에 묻힌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쵸? 억울해. 지금 미치겠죠. 그쵸?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네, 미칠 것 같아요. 꿈이 없이 지나온 세월도 아깝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삶이 꿈이 있다면 정말 아깝지 않은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꿈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려고 과정을 행복해야 되는 거죠. 자,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이제 꿈을 찾으셨잖아요. 근데 그 찾을 때 쉽게 찾아지지 않죠. 그래서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려봅니다. 이제 성공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그러니까 성공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성공했던 거면 더 좋겠지만 성공 안 했어.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거 있죠. 사장님 이제 그런 거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연극할 때 너무 행복했었고, 내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정말 좋은 배우로서 사람들이 내 연기를 보고 웃고 울면서 가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행복했었어요. 그런 게 저한테는 성공 리스트였기 때문에 그게 꿈이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미 사업을 통해서의 어떤 기쁨을 누릴까요? 어떤 성공을 하고 있는 성공 리스트를 내가 적는다면 어떤 걸 적냐면 저는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도와준 내 파트너, 내가 같이 해서 열심히 한 내 파트너가 핀업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남편도 정말 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고, 퇴직도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또 남편의 어깨를 든든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고 하는 그 꿈을 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하는 사람 그림도 그리고 난 여행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여행도 떠나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그게 저의 성공 리스트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이 내가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도와준 내 소비자들이 건강을 뉴트리 라이트를 통해서 또 건강해지는 모습이 내가 원했던 꿈 리스트, 성공 리스트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상담을 해줬더니 상담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나는 상담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있잖아. 몇 사람을 상담해 보니까 여태껏 살면 상담을 해봤더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깨닫고, 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럼 뭐예요? 상담자로서의 또 성공 리스트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난 그걸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돈을 바라지 말고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보자. 라는 것도 있고. 나는 사람을 도울 때 정말 기쁘더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난 복지사가 한번 돼볼 거야. 난 돈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아이들과 노인분들과 또 사람들 도와볼 거야. 이것도 어쩌면 나의 성공 리스트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0이 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드닝이거든요. 가드닝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꽃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땅을 하나를 딱 주면서 이렇게 집 옆에 텃밭을 하나 주면서 이건 네 꽃밭에다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것처럼 그 꽃밭을 하나 주고 아빠가 거기다 새끼줄로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주면서 너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한번 꽃을 키워봐 라고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때 그 꽃을 정말 하나하나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없는 꽃들을 하나 다 얻어다가 키우고 물 주고 그 꽃밭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나비가 날아들고 막 그 꽃을 보러 오는 동네 어른들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정말 꽃을 키우면 살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생각을 많이 잊게 되죠. 지금은 화분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이 됐어요. 일에 완전히 올인되어서 일만 하다 보니까 꽃에 언제 물을 줘야 될지, 언제 물을 주지 말아야 될지를 잘 몰라서 너무 많이 줘서 죽이기도 하고, 너무 안 줘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꽃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화분 하나 못 키우는 사람이 되었지만, 저는 꽃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하고 키울 때 행복은 또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비즈니스와 또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어서 제가 가드닝을 잘하는 사람은 아직은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걸 잘했었지만 성공 리스트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60이 넘으면 나는 그렇게 가드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고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또 그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꿈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 게 성공 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우리 김학천 우리 파운더 스트리플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 그 집에 가서 그 넓은 너무 아름다운 그 정원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드림 빌딩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공하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형제 사장님들 보면서 정말 그 드림 빌딩이 되고 내가 잘했던 것이 이거였지라고 그것을 찾게 되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성공 리스트 작성해서 꿈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실현해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꿈을 찾을 때 항상, 나 이걸 난 못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난 못할 것 같은 생각 자꾸 드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에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환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한계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한다면 어떠세요? 난 절대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시간과 돈과 환경의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타임들 꿈 마음껏 꾸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게 꿈이에요. 꿈은요, 나 이것저것 없으니까. 나 너무 젊어서 안 돼. 나이 어려서 안 돼. 난 너무 늙어서 안 돼. 나는 스펙이 이거밖에 안 돼서 안 돼. 난 능력이 이거밖에 없어서 안 되고, 난 건강이 이거밖에 안 돼서 안 돼. 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진짜 그렇다면, 실패 확률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라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꿈인 거예요. 그것이 날 설레게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강한 의지가 나한테서 나오죠. 믿음이 생기면서 나 한번 해볼 거야. 너무 좋다. 나 그 생각할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설레이고 막 너무 기대가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책을 봐도 그런 책을 찾아볼 거고 내가 그렇게 이루려는 유튜버를 찾아볼 거고 그쵸? 그것은 거기에 집중되어 계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거예요. 내 꿈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거. 그것이 바로 꿈의 실현인 거죠. 그래서 나이 90, 지금 90에도 안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 한 여러분이 120세 사실 건가요? 130세 사실라나요?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한 120세 회한으로, 후회로 남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라는 거죠. 저도 내 나이 이제 한 90이 돼서 무엇을 후회로 남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저는 꿈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한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전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오늘도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도 꿈을 생각하고 만나고 돌아올 때도 꿈을 생각하라고 덱스터 에거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만났는데 좋은 반응 없고, 좋은 원하는 거 다 그분이 해주신 것도 아니고, 때로는 거절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과 얘기를 했고, 물론 거절도 받고 반응도 좋지 않았지만, 돌아올 때 내 꿈을 다시 생각하니까 어때요? 또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 오늘 내 꿈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뛰었구나, 라고 이런 막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기쁜 날이 없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나는 꿈을 향해서 지금 가까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90 넘은 분들을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뭐가 가장 후회로 남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90이 돼서. 모험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한다라고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도전하고 더 이것저것 해볼 걸. 뭘 겁먹고서 내가 이것도 안 해보고 겁먹고서 저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봐서 내가 이 나이에 왔을까 이러셨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해봐야 돼.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도전이란 단어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도전, 목표, 나 모르겠다. 꿈은 모르겠는데, 막 그게 무서웠던 사람인데요. 제가 아메 비즈니스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친근해졌어요. 20년 동안 도전해보고 이루고 도전해보고 이루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도전이 꿈을 이루는 아주 귀한 방법이라는 걸 제가 인지가 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도전이란 단어가 친근해진 거예요. 무섭지 않고. 그래서 나이 90에 후회했던 나 모험 더 해볼 걸 모험이라는 거 내가 도전 더 해볼 걸 이런 거잖아요. 안 해본 걸 좀 한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건 좀 해볼 걸 괜히 주저거리고 90까지 왔다 막 이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90살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모험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꿈을 이제 찾았잖아요. 그럼 꿈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니?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여러분, 아까도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그 작성한 것에서 내가 뽑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으면 이게 매직펜인 거라. 적으면 그것이 내 눈앞에서 다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학 졸업생 중에 목표를 적은 3%가 97%의 부를 가졌대요. 그럼 97%는 3%의 부를 나눠 가진 거잖아요. 단지 뭐 때문에? 적었다, 안 적었다 차이 때문에.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리고 붙이는 거야. 그리고요, 사진을 찍어서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 우리가 내년에 또뭐 지중해 크루즈 가잖아요. 지중해 크루즈 가고 싶다면 크루즈 배 붙여놓고 크루즈에 내가 있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고 내가 또, 나 70년, 70주년에는, 아메 70주년에는 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스베가스 초청장 받고 싶으시잖아요? 다이아몬드로. 그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꿈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오감이 다 느낄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귀에서 들리는 듯 하고 내가 맛으로 그 지중해 크루즈에서 먹는 음식을 느껴보고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그 파도의 소리를 에서 들리는 그 바람을 내 피부로 맞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을 상상했을 때 여러분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덱스터 에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덱스터 에거는 정말 갖고 싶었던 집이 두 채가 있었대요. 그런데 덱스터 에거도 되게 바쁘게 살았겠죠. 그쵸? 아메 비즈니스도 해야 되지, 생업도 해야 되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씩 5분씩 짬을 내서 그 집 앞에 가서 그 집을 집어삼킬 듯이 쳐다보면서 벽도 만져보고 이러고 갔다는 거죠. 차도 캐딜락 차를 사고 싶어가지고요. 그 매장이 그 바쁜 중에도 가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가죽 냄새 맡아보고 내가 저 차를 갖고 말 거야라고 그렇게 드림빌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 두 채를 갖게 됐고요. 캐딜락을 타게 됐죠. 우리는 그 꿈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오리고 붙이고 상상하고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살고 싶은 가드닝을 하는 집들이 있는데 거기를 출근하면서 잠깐 들러서 보고 가고요. 퇴근하면서 이렇게 남의 집 어정거린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보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 왜냐면 덱스터 에거한테 배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런 집에서 이렇게 가드닝을 하고 살고 싶어. 이거보단 내가 더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나도 모르는 이제 꿈 지키기를 나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나의 위에 성공자들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꿈을 꾸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의 꿈의 가장 큰 장애물도 나죠. 그쵸? 왜 어떨 때 장애물이 돼요?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지 못할 때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신을 믿어야 돼요. 왜? 꿈을 이루는 주체가 나니까. 내가 믿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 강한 믿음은 강한 의지를 나오게 하고 그 강한 의지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면 의지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걸 이루려는 의지가 나오지 않아요. 의지가 나오지 않으면 행동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믿음은 자산인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으면 반드시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으세요. 정말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믿더라라는 방법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발버둥 치면서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나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꿈을 이룰 거라는 믿음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꿈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23%첫 핀을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이제 SP를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핀을 도전하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이 한 핀이라도 지금 해내셨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다음 핀의 증거 자료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핀을 해내실 수 있는 증거가 딱 지금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가 됐다면 6% 당연히 되는 거고요. 플래티님이 되셨다면 당연히 에메랄드가 되시는 거고요. 에메랄드가 되셨다면 핀이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3%는 해낼 수 있는데 나는 SP는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내가 첫 단계를 해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를 해내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를 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진정코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점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십니다. 계속 꿈을 다 이루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안정하지 마시고요. 추구해 나가야 돼요. 저도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뤘거든요.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이뤘어요. 원하는 꿈의 리스트 내가 작성한 것을 정말 많이 이뤘는데 그런데도요. 저는 또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만약에 제가 안정만 찾았다면 지금 이렇게 설레일까요? 제가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그쵸? 그냥, 난 이걸로 만족해라고 있잖아요. 뭐가 달라지나요? 똑같죠. 우리는, 뭐가 부족할 때 결핍일 때는 그것만 이루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겠지만, 사실 그 결핍이 딱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또 결핍이 있다,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또 채워졌기 때문에 살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 기쁨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계속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실 텐데요. 다음 꿈을 향한 나의 마음의 또 공간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여러분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찾은 사람들의 예를 한번 서로 나눠볼까요? 할렌 샌더스 대령은요, 65세 때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 왜? 기대하고 설레이는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일이라고 해요. 돈, 시간도 중요하지만 일이라고 하는데 할렌 샌더스 대령은 나 아직 젊고 건강한데 근데 일이 없다는 거 퇴직을 해서 65세. 그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아는 너무너무 좋은 그 닭튀김 그 비법을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투자처를 찾아내야 되겠다 하면서 다 돌아다녔거든요. 전국을 다 돌아다녀서 1,000명 이상한테 거절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나? 결국은 찾아냈죠, 투자자를. 그래서 KFC 치킨 창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기대하고 설레이는 꿈을 이루는, 점진적으로 이루는 분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늦은 시간은 아니다. 늦은 때는 아니다. 내가 꿈꾸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내 꿈이 모든 것들을 꿈을 이루게 끌어다닌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전 그걸 아메이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아메이 비즈니스 통해서 지금도 제가 겪고 있는 일이고 누리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 너무 존경하는데 메들리 올브라이트 여성 최초 미 국무장관 있잖아요. 메들리 올브라이트 여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무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분은 속옷 매장 점원이었는데 45세 이혼 통보를 받을 때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매장 점원 정도만 하고 전업주부 정도의 생활을 하는 세 아이의 엄마인데 이혼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자, 이랬는데 이분이요, 미국 최초 여성 국무장관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좌절할 수도 있고, 꿈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너무 좌절한 나머지.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력했대요. 이분은 진짜 열심히 노력했대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이분이 그 노력한 결과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이렇게 멋진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내가 노력한 것이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 노력한 것이 아니다. 난 성공이 보장돼서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내가 성공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노력이었기 때문에 나 노력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거,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싶은 거죠. 우리 발버둥 치지 않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믿으려고 이분도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딱 해보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노력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노력한 거죠. 노력하니까 어때요? 그래, 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해되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전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이 노력이었어요. 아빠 보고 그 있잖아. 학교에서 가훈 알아갖고 와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우리 집 가훈은 노력이야.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는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저는 우리 집 가훈이 노력이니까 나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른 집은 다른 가훈이 있어서 그 가운데로 되고 우리 집은 가훈이 노력이니까 나는 또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래서 노력하는 게 연습이 됐어요. 무슨 일을 해도 다 노력하는 거야. 왜? 난 우리 집 가훈이 노력이니까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게 연습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노력한 게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면 진짜 다 되는구나 라고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커서 제가 고학년이 돼서 알았죠. 아, 가온이 노력이어서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노력하면 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그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노력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서 그 위의 삶도 모든 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아메이즈 비즈니스 할 때도 처음에 저는 연극 배우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연기밖에 안 해보니까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과 친해지는지조차 모르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력하자. 나 진짜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노력해서 나 정말 사람들하고 친해질 거야. 사람들이 정말 날 믿고 나와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나 노력할 거야. 그래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P 가는데 3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정말 3년 동안 제가 노력한 결과가 결국 SP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해요. 아메 비즈니스를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고, 그게 또 믿음으로 주어지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월티디니도 여러 가지 상황, 막
미술가로 한 달 만에 해고당했지만 또 파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미키마우스라는 엄청난 그쵸 캐릭터를 가지고 디즈니랜드를 완성했죠. 이런 쾌거를 또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하나하나 준비되어지겠지만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꿈을 꿨어요. 자, 꿈이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 이제 몽상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기만 한 꿈이야. 이룰 계획은 없어. 행동이 나오지도 않아. 뭐 이런 거는 이루어질 게 아니야. 깨멍, 뭐 멍상가냐?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나의 꿈에 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행동 원칙들을 정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몽상만 하는 몽상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려고 행동 원칙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가치 있는 거거든요. 방법을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목표는요, 정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목표가 없으면 실패해요. 이유가 활 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그 활 관역을 봐야 쏘잖아요. 그쵸? 양궁할 때 보면 관역이 보여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관역이 목표점인데 그 목표를 못 보게 눈을 가렸어. 그러면 그 관역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춘대요. 아무리 정말 길고 나는 양궁 선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맞춰야 돼.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자꾸만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 눈밭 걷게 해보시면 아시죠? 저 많이 해봤는데요. 내 발 앞에 발 놓고, 발 앞에 발 놓고 이러면은 일자로 갈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비틀비틀 해서 어디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점 저 앞에 나무를 보고 갈 거야. 저 앞에 기둥을 보고 갈 거야 하고 앞을 향해서 발밑을 보는 게 아니라 쭉 갈 때 어떻게 돼요? 가장 빠른 길을 가게 되죠. 목표점까지 가장 빨리 가게 되죠. 또 목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꿈을 이루려고 했을 때 꿈에 다가가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고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나 아메 비즈니스 하고 있어. 나 비즈니스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하고만 있는 게 경우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파브로가 이제 곤충학자잖아요. 근데 파브로가 이렇게 계속 앞을 향해서 가는 전진하는 그런 이제 어 곤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곤충이 계속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돌게 하는데 그 가운데다 먹이를 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먹이를 먹으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확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요. 안으로 거기 먹을 거 있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할게요? 그걸 먹으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돌기만 하는 거야. 계속 앞만 보고 하기만 하는 거죠.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꿈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고 안 하고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곤충들이. 말 안 되죠? 그러면 곤충이 안 움직였냐고요. 안 갔냐고요. 앞으로 전진했단 말이에요. 하긴 했죠. 그 고기한테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동그랗게 돌기만 한 거예요. 고기한테 가야죠. 먹이한테 가야죠. 그걸 잡아 와야죠. 우리도요, 목표가 없으면 이럴 수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받는 건 내 목표가 정확히 있을 때 점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목표가 없으면 뭐예요? 저 하고 있어요가 되는 거죠. 저 하고 있어요. 이루는 건 없이 하고만 있으면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자, 목표의 위력은요. 내가 목표를 딱 세우는 순간, 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야. 나는 언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결단할 거야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만 해도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작정했을 때요. 두 레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요, 난 다이아몬드를 해낼 거야 라고 딱 목표를 세웠더니 글쎄 네 레그가 생겼어요. 그래고 네 명의 주자와 함께 뛰어가지고 제가 그 해의 다이아몬드 결단한 그 해의 다이아몬드를 해낼 수 있었거든요. 50%가 아니라 한 80%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딱 강하게 세우는 그 순간. 그래서 이 목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생명도 연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생명을 연장한다, 여러분. 생명은요, 신밖에 연장할 수 없는데, 목표는 신과 동급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연장해요. 그래서 결혼식, 딸의 결혼식 전날 절대 돌아가시지 않고요. 내 결혼식 전날 당연히 안 죽겠죠? 그리고 생일날, 크리스마스 전날 이런 데 사망률이 급격하게 진짜 통계에 의하면 이게 감소되는 게 뭐냐면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어야 가족들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파티를 하고 죽어야 되지. 내가 케이크는 내가 보고 죽으리란 막 이런 우리가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목표를 갖고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3의 길. 저는요, 너무 많이 겪어봐가지고요. 아메 비즈니스 하면서 제3의 길은요, 그냥 당연한 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왜냐면 제가 아메 비즈니스는 도전이잖아요. 핀도 내가 이루려면 도전이잖아요. 뭔가 해내려면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한 연습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도전을 하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되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SB를 가겠어!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내가 SB를 가려고 막 소비자를 만나러 다니는데 단 한 번도 나한테 연락 안 왔던 뜬금없는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어우, 나 갑자기 나 저기 정수기가 필요해. 이러면서 전화하거나. 갑자기 누가 전화해. 나 건강 프로그램 좀 했으면 좋겠어. 나 비타민 한 100통 살 거야. 이러면서 전화하는 분들 있죠. 그런 일 없으셨어요? 저는요, 여태껏 이 사업하면서 매번의 그 제3의 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전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는 뭐다? 내 의지다? 아니요. 나의 간절함이다. 내 꿈이다. 내가 꿈이 간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꿈이 나한테, 꿈이 나한테 다가오듯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들도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자, 목표의 주안점은 뭐냐면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나이 한 살 먹는 거 나는 반드시 내년에 한 살을 더 먹을 거야. 이런 거 목표 아닌 거 아시죠? 당연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내가 이 벽을, 그러니까 경기에 있어서도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강한 팀을 만나면 내 능력이 배양된다고 합니다. 나의 경쟁자가 나보다 강하면 내 능력이 배양이 돼요. 그런데 내가 비등비등하거나 나보다 못한 상대를 만나잖아요. 경쟁자를 만나면 스포츠계에서도 내 능력 발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걸 어떻게 정하시면 좋을까요?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의 그 높이의 목표를 정하시면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목표는 장기적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는 이번 달에 아니면 앞으로 30만 원만 딱 벌면 딱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나 있잖아.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30만 원만 딱 벌면 돼. 더는 필요 없어. 나는 브론즈 빌드에서 나 100만 원만 딱 벌면 돼. 더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한 달의 플랜만 딱 가지고 이제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 막 미팅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이쁜 반려견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어. 설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30만 원이 지금 중요하냐? 내 목숨과도 같으니 내 사랑하는 우리 펫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이러면서 가는 길을 멈추고 미팅 안 나가. 나는 이 30만 원보다 더 소중한 1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우리 펫을 사랑하겠어. 이러고 멈출 수가 있고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면 집 앞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많이 길이 막힌다고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근데 내가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친구 집을 놀러 간다면 길이 너무 막히면 아유 오늘은 가는 날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내가 부산을 가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길이 막히겠지. 그래 뚫고 가면 되지. 언젠가 뚫릴 날도 있겠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 30만 원 벌 거야. 이번 달에 100만 원만 벌으면 나 이 100만 원 갖고 정말 사고 싶은 옷을 사야지. 이런 꿈이 아니라 내 나이 50에는 내 나이 몇 살에 내 남편이 퇴직 후에는 우리 아이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의 나의 삶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나 혼자 살 건데 나 일생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것이 퇴직 후에 나를 이끌어줄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생을 걸쳐서 내가 생각을 하면 내가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데 지레 진작 먹고 내가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 장기적인 플랜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장기적이어야 돼요. 나의 일생을 놓고 그렇게 목표를 세워야 여러분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매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 구체적 계획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일일 나는 SP를 간다. 그러면 일일 30만 PB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럼 난 리테일을 뭘 할 것이냐? 나 레이저 L400, 25센트 라이드, 나 리플렉서, 뭘로 할까? 아, 나 정수기, 블루, 아, 나 공기청정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디테일 계획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려면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될까? 난 하루에 섹션을 몇 개로 나눠서 미팅을 해야 되나? 라고 계획을 세우고, 난 그럼 홈미팅 개수를, 그러면 한 레그당 4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라고 그것을 펼치고, 내가 해야 할 일, 그럼 나 STP 오늘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는요, 바라는 것을 종이에 쓰고요. 그걸 이룬다고 쳐다보고, 저도 이 컴퓨터 앞에요. 내가 이번 달에 해야 할 것, 앞으로 해야 될 것 쓰고 날마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쓴 순간 저는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치세요. 저는 아침마다 외치거든요. 정말 크게 외쳐요. 난 해낼 수 있다고. 난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난 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스피치하지 마시고요. 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기회에 못이 막히도록 나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라인과 상담해서 정하세요. 왜냐하면 나 혼자 믿는 것보다 나를 믿어주는 우리 스포너님이 계시다면 어때요? 더 용기가 나죠. 아, 그래, 난 할 수 있어. 더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잖아요. 상담해서 하시고요. 만약에 이번 달 여러분이 목표를 세웠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작하는 분을 초기 사업자라고 하는데 기존 생필품을 하나하나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초이스 카탈로그 있잖아요. 초이스 하나로 창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초이스를 딱 꺼내듣고 그 카탈로그에 내가 지금 소비자로서 쓰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는 나머지를 여러분이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하나하나 동그라미가 많아질 수 있게 바꿔보세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하나하나 채워져서 가득 찰 때 여러분 정말 내 비즈니스가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초이스를 딱 갖다 놓고 제가 뭘 쓰고 있지? 라고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그 동그라미 채워가는 그 맛이 사업이 잘 되는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게 꽉꽉 채워져서 나중에 동그라미 꽉 차서 초이스 전체에 동그라미 다 쳐졌을 때 제 사업은 엄청나게 번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엄청나게 커져서 내가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저를 덮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제 사업이 너무너무 잘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매달 정한 목표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어느 시점 가서 난 이제 여기까지야. 나의 한계는 여기야 라고 멈추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12시가 땡 되기 전까지 뛰거든요. 계속해서 문자를 돌리고 계속해서 해요. 목표가 다 성취됐어도요. 그 일을 계속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동력으로 1월 다음 1일 날 그 동력이 밀려서요. 그 1일 날이 채워지고 2일 날이 채워지고 3일 날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요. 성취했다고 머물지 말고 계속 끝까지 뛰는 연습을 해라. 그것이 복제된다면 계속해서 밀려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니까 12시간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리고 목표를 정할 때 난 한 달, 이달에 SP를 갈 거야 라고 단기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또 중기 목표 난 에메랄드 뭐 1년 만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2년 만에 정하실 수도 있겠고 3년 만에 정하실 수도 있겠죠. 장기 목표는 한 4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실 수도 있고요. 3년 만에 갈 수도 있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만에 난 그때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나는 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이렇게 다이아몬드 아닌 더 큰 핀을 여러분이 또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덱스터 에거의 끝없는 추구라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책을 날마다 읽으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요. 근데 덱스터 에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목표를 세워서 못 이뤄본 게 없대요. 다 이뤘대요. 그래서 저는 막 그랬어요. 그거 읽으면서. 와, 덱스터 이거 진짜 대단해. 어떻게 목표를 세운 걸 다 이루어? 정말 대단하다. 이분은 정말 능력자다. 내가 따를 수 없는 성공자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어 갈 즈음에 그분이 뭘 하셨냐면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시간을 투자했고 또 시간을 투자했고, 또 시간을 투자했고, 충분한 시간을 될 때까지 투자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게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고 용기가 생기던지요. 그 대단한 성공자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성공, 그 엄청난 그룹을 지금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선배들, 그리고 우리 김종규 사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멋진 덱스터 예거의 가르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스타트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려고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만 있다면 어떤 것이 내 꿈보다 가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내 꿈보다도 더 나를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내 꿈만큼 가치로운 건 없습니다. 내 꿈이 어떤 시련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꿈, 그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서 우리 모두 정말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 정상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신 여러분, 꿈 같이 나눠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 꿈을 향해서 여러분 결단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MBS 3에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